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농지에 체류용 쉼터, 바로 이 체류용 쉼터가 12월에 허용이 돼서 농촌의 생활 인구를 늘린다는 취지하에서 농촌 체류용 쉼터가 생겨납니다. 기존의 농막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농막과 농촌 체류용 쉼터에 관련돼서 그 차이점도 조사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12월에 허용이 되는 농지의 체류용 쉼터를 우리가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될까, 그런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촌 체류용 쉼터는 본인 사용이 원칙이고요. 가설 건축물 최대 10평입니다. 그때 농막은 6평이었죠. 양도소득세, 종부세 부과가 안 되고 취득세는 10만원 정도 내고 재산세가 연 1만원 정도 부과된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농촌 체류용 쉼터는 양도소득세, 종부세 부과가 안 된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농촌 체류용 쉼터 시행 시기가 언제냐? 2024년 12월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농촌 체류용 쉼터 대체 그게 뭔데? 그래서 오는 12월부터 정부에서는 농지의 임시 숙소인 농촌 체류용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농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농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농촌 체류용 쉼터에 대해서 정부는 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줄이면은 사도 삼촌, 귀촌 수요가 늘자 거주시설인 쉼터를 도입해서 생활 인구를 늘려서 농촌 소멸을 막기로 했습니다. 자, 이러한 휴양 체류용 쉼터를 지금 지어놓은 샘플이 있네요. 농촌 체류용 쉼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도세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 10만원과 연 1만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 체류용 쉼터 12월부터 가능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오는 12월부터 바로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용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농막이 아닌 임시 거주시설로서 농촌에 체류용 쉼터를 도입하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의 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농지 전용허가 등의 절차가 없이 연면적 10평, 33평방미터, 그러니까 10평 이내로 농촌 체류용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그 농막의 규모는 농막은 20평방미터 이내, 그러니까 한 6평 정도 됐는데 이 농막의 1.7배이고 농막과 달리 이게 중요하죠. 숙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농막에서는 숙박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숙박이 가능한 농촌 체류용 쉼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가설 건축물인 만큼 안전성을 고려하면은 1층짜리 형태가 적합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연면적 33평방미터, 10평 정도에는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 면적은 제외가 되니까 실면적 10평의 그 면적에다가 데크하고 정화조 등 부속물은 별도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 면에만 최대 12평방미터로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속시설까지 합친 쉼터의 전체 면적은 최대 57평방미터 정도가 될 것이고요. 부지는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에 2배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여러가지 앞으로 고급스러운 럭셔리한
농촌 생활형 체류형 쉼터가 계속적으로 상품 개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농촌 체류형 쉼터의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임시 거주 시설로서 비주택이고 10평 이하이면서 도입 시기는 금년 12월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부는 내부 사용 가능의 현황을 고려를 해서 요건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쉼터를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3년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3번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기 때문에 12년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쉼터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마 조금 있으면 개정될 것이니까 그때 개정되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쉼터는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이곳에서 영농활동을 해야 됩니다. 자, 선진국의 독일 슈레베가든이라는 농촌 체류형 쉼터 사례도 저희 연구소에서는 계속적으로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시설 규모 아까 말씀드렸죠? 10평 이하입니다. 영농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제한 지역은 최소한의 안전 확보 및 영농 피해 방지 목적을 위해서 분기 위험 지역 같은 경우는 설치가 제한이 됩니다. 다시 한번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거주 시설임을 고려해서 재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주변 영농 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치 요건도 설정을 했고 우선 법으로 지정된 방제지구와 분기 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 기준 적용 지역에서는 쉼터 설치가 제한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통해서 쉼터 설치 제한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앞으로 농촌 이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서 많은 우리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 12월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네요. 농촌 체류형 쉼터가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농촌 체류 생활 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본격 도입이 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농촌 체류형 쉼터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취득세 10만원 그 다음에 연 1회에 1만원 정도 수준의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농막은 전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6평 이하입니다. 그러나 이제 체류형 쉼터는 임시 주거시설로서 10평 이하의 정화적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데 최장 12년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좀 있으면 수정이 될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저의 이 유튜브에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농식품물은 필지당 한 채, 세대당 한 채 등의 규정을 두고 한 사람이 전국의 쉼터를 여러 곳에 짓는 것은 규제할 예정입니다. 반대로 여러 세대가 한 쉼터를 나눠 갖는 것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고요. 비농업인은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만 쉼터를 지을 수 있지만 농지를 빌려 쓰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 농지 소유주에게 사용 승낙을 받은 뒤 이것도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기, 수도 연결은 쉼터 설치 전에 지방자치단체 확인이 필요하고 이와 별개로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쉼터 단지를 조성하거나 개인이 특정 구역에 쉼터를 설치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내년 시행을 목표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물은 이 경우 건축물이나 가설 건축물 모두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쉼터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만큼 농업계 일각에서는 쉼터가 위장 전입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쉼터는
임시 거주 시설로서 상시 거주를 위해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그 가급적 지양해 달라고 하면서 행정처분 근거 마련에 대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느 전시장에 이런 그 농촌 체류용 쉼터의 샘플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식품물은 농막도 입지와 시설 기준을 갖추면 3년 이내 유예 기간을 두고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 농막과의 차이점. 농막은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법적으로 숙박이 금지되어 있지만은 체류용 쉼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 농막은 전국에 23만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농식품물은 농막을 농지대장에 등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자, 농막과 농촌의 체류용 쉼터는 기본적으로 틀립니다. 기존 농막을 유지하면서 농촌 체류용 쉼터를 추가로 만든다면 농막과 쉼터의 연면적을 33평방 이내로 지으면 됩니다. 농식품물은 농막의 경우에도 연면적과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처마를 만들 수 있게 하고요. 한 면에 안에서 주차장 설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물은 농막을 주거용으로 쓰는 법 위반 사례가 나오자 지난해 5월 농막 규제를 강화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야간 취침금지 등의 조항이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일자 당시 개정 방침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촌 체류용 쉼터에 관련돼서 새로운 정보와 또 새로운 소식 또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체류용 쉼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농지의 체류용 쉼터가 금년 12월 달에 허용이 된다는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